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웨비나 발표를 맡은 EY 컨설팅의 정민경 이사입니다. 먼저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CRM 솔루션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나믹 365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직접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데모 이후에 5분 정도 Q&A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2B 기업을 위한 2024 CRM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인데요. CRM 솔루션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CRM의 최신 트렌드를 3가지 항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B2B CRM을 도입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CRM 도입 성공 사례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RM 솔루션의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1980년대 후반부터 고객 정보를 디지털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고 이 시기에 CRM은 데이터 저장이 주요 기능이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영업 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처음 등장했고 이는 CRM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CRM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에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CRM 솔루션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일즈포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사스 기반의 CRM 솔루션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CRM은 마케팅 자동화, 그리고 영업 자동화 등 각 영역의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후 점점 CRM의 중요성과 활용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콜센터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CRM은 ERP 등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을 시작했고 시스템 연계에 따라서 기업들은 데이터를 보다 전사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모바일 CRM과 소셜 CRM이 시작이 되었고 CRM에 AI 기능이 처음 도입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AI는 CRM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동 데이터 변화에 맞춘 개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생성형 AI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CRM 시스템은 더욱 정교한 예측과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CRM이 보다 모바일 친화적인 형태로 발전할 것이고 또 CRM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기능이 강화된 CRM 그리고 음성과 대화를 인식하는 CRM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RM 솔루션 발전 과정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기업이 고객과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함에 따라서 CRM 솔루션 또한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B2B 기업의 주요 과제인데요. CRM 도입을 고민 중인 고객사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계시는 페인 포인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수기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영업들이 개별적으로 고객 관리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정보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자산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업 기획 관리 등 내부의 표준 프로세스의 부재인데요. 이렇게 되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거나 또 불필요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수기로 진행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곳곳에 비효율이 발생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부재로 업무 처리의 리드 타임이 길어지게 되면서 부서 간 협업과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기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객사에서 CRM 솔루션을 도입하고 계시는데요. CRM 도입의 첫 번째 필요는 데이터 통합에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와 각 영역에서 수집되는 고객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여 전사적으로 일관된 고객 관리를 할 수 있어야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마케팅, 영업,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일 플랫폼의 필요성입니다. 잠재 고객을 인입시키고 또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확보해서 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계약 이후의 사후 관리를 통해서 레베뉴를 추가로 창출하는 영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객 구매 여정을 단절없이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이 모든 활동을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CRM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CRM 트렌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기반 CRM 활용인데요.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해서 세분화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 마케팅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AI와 자동화를 활용한 CRM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영업 기회를 중심으로 알아볼 예정인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영업 활동 관리 그리고 영업 기회 관리에서 벗어나서 AI가 접목이 되었을 때 영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고 또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CRM의 주요 특징과 강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CRM 솔루션 중에서도 다이나믹 365와 코파일럿 기능이 적용된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기반 CRM의 커스터머 360 싱글 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커스터머 360 싱글 뷰는 한마디로 고객의 기본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다각도로 분석하겠다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2000년도 초반에 등장을 시작했고 2005년 이후부터 CRM과 데이터 종합 솔루션이 발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사마다 CRM 구축 전에 가장 먼저 과제로 진행하시는 것이 이 고객 데이터 통합인데요. 이미 쌓여버린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해서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진행할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또 그에 맞게 고객 통합 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가 변화하는 방향대로 고객 데이터 전략 또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객 통합 뷰 확보를 위한 첫 번째가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외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데이터, 웹 행동 정보와 영업 활동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통합하여 고객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뷰가 필요합니다. 또 AI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활용, 또 프리빌트된 모델링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 프로필을 보다 풍부하게 확장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해서 현재 자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규 데이터 확보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 고객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와 또 천 레이트 등과 같은 데이터를 예측하는 등 고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고객 분석이 가능해지고 또 이를 통해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객 세분화입니다. 솔루션 내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세분화는 보다 정확한 대상에 맞춤화된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나이와 지역, 성별 등의 이런 기본적인 인구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세그멘테이션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고객의 거래 이력, 웹 행동 정보, 또 제품 선호도를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을 보다 다양하게 선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AI 기능을 활용하면 고객 의도를 예측하고 더 깊은 통찰력을 확보해서 새로운 세그먼트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화면에서와 같이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자연어 입력 방식으로 고객 데이터 쿼리를 통해 마케팅 목표 그리고 정해진 예산안에 맞는 세그먼트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I의 세그먼트 추천 기능으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세그먼트를 설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화 마케팅입니다. 요즘 마케팅에서는 개인화를 넘어서 초개인화라는 단어가 일반적이 될 만큼 개인화는 마케팅에서 중요한 주제인데요. 많은 솔루션에서 개인화 마케팅을 위해서 사전에 전의를 설계하고 또 전의대로 캠페인을 실행하는 것은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파일럿을 활용하게 되면 자연어를 사용하여 캠페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으로 캠페인 전의를 손쉽게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RM 트렌드 웨비나에 사전 등록해준 고객 대상으로 감사 메일을 보내고 세미나 이틀 전에 참석자 대상으로 세미나에 대한 제안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코파일럿은 자동으로 해당 세그먼트를 감지하고 각 단계를 포함하여 캠페인 여정을 자동으로 설계합니다. 그리고 고객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회의록 등 과거 상호작용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는 고객사에 특화된 컨텐츠와 이미지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기반이 된 CRM은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B2B 고객사를 대상으로도 충분히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Y 트렌드 리포트 인사이트에서 개인화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서 한 장으로 정리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개인화를 통해서 6개의 영역에서 모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캠페인 ROI와 이메일 캠페인에 대한 성과는 세 자릿수 증가의 효과를 보여주었고 또 신규 유입 고객, 또 평균 발생 비용, 그리고 재구매율 증가 부분에서도 눈에 띄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CDP에 대한 내용입니다. CRM 솔루션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셨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CDP라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CDP는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의 약자로 앞서 설명드린 고객 데이터 통합, 분석,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쉽게 사용하게 해주는 고객 데이터 통합 플랫폼입니다. 가트너에서는 CDP의 기능을 다음 5단계로 정의를 했는데요. 제일 처음 설명드린 커스터머 360 뷰를 구축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기존의 전통적인 관계형 DB로 구성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 설정에 복잡한 스키마 관리가 필요하고 또 데이터 모델링을 설계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기존 DB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마케팅이나 개인화된 마케팅을 제공하는 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CDP를 활용하면 고객 접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객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도 자동화된 분석 도구를 내장하고 있어서 데이터 비전문가도 쉽게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필요한 사용자 누구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데이터가 필요한 외부 시스템에 쉽게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서 데이터의 활용도 또한 높일 수가 있습니다. CRM 도입을 고민 중인 고객사분들은 CDP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고객 중심 그리고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설명드릴 영업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부분은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5%의 직원이 업무 자동화가 가능한 디지털 도구를 원하고 있고 또 89%의 직원들이 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AI가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직원 경험을 향상시키고 또 조직 내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CRM에서 AI 기능이 접목이 되고 또 기능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CRM과 ERP에 코파일럿을 최초로 적용한 것이 다이나믹 365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케팅과 세일즈, 서비스 등 각 영역별 AI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솔루션에 가장 빠르게 챗GPT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이나믹 365 코파일럿은 추가 비용 없이 CRM과 ERP, 아웃룩과 팀즈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에 적합한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I 접목이 영업 프로세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에 집중하여 보다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영업들에게 우선순위를 정리해 줌으로써 CRM은 영업의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줄 수가 있는데요. AI가 실시간으로 리드와 영업 기회 스코어링을 진행하면서 영업은 보다 전환율이 높은 리드에 집중할 수가 있고, 또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은 영업 기회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파이프라인 요약 기능을 통해서 현재 어떤 영업 기회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영업 기회의 태스크를 우선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영업이 적시에 필요한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 프로세스 표준화 부분입니다. CRM을 통해서 비즈니스 단계별로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나믹 365가 차별화된 점은 영업 기회뿐만 아니라 다이나믹 365의 모든 테이블을 연계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리드와 오퍼튜니티를 연계해서 리드에서 영업 기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설계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전사적인 관점에서 프로세스 관리가 가능해지고, 또 ROI 측면에서도 보다 정확한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넥스트 베스트 액션은 CRM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능인데요. 세일즈 단계별로 영업사원이 해당 시점에 수행해야 하는 영업 활동들을 제안함으로써 영업 스스로 영업 활동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학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구축된 템플릿을 사용해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영업팀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요 알림을 통해서 영업들은 중요한 이벤트를 놓치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기능들은 추가 개발 없이 모두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기능들입니다. 다음은 영업 효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이나믹 365 코파일럿이란 탭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소유한 고객사 리드, 그리고 영업 기회의 핵심 정보를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업은 이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사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사의 최신 업데이트 뉴스를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기능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과 관련된 최신 뉴스가 발표되었다면 따로 웹에서 검색하지 않아도 AI가 뉴스를 정리해주고, 또 사용자는 앱에 이동 없이 클릭 한 번으로 해당 URL로 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업 활동에 필요한 문서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계약 진행을 하면서 제안서, 견적서, 또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 규정 문서를 필요한 파일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이나믹 365에서는 해당 문서를 쉐어포인트로 불러와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은 제 발표가 끝난 후 데모를 통해서 직접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연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신 고객사분들 중에서 M365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업무의 대부분을 이메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CRM과 이메일의 연동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솔루션에서도 아웃룩 연동 기능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다이나믹 365 연계만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CRM 시스템 내에 내 아웃룩 인박스가 통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아웃룩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은 CRM의 타임라인에서도 바로 연계되어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365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메일에서 확인된 이메일 정보를 캡처해서 CRM 데이터로 바로 생성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생성과 연계가 쉽게 가능합니다. 또 CRM을 통해 팀즈 내에서 자유롭게 협업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내 연락처에 추가된 고객은 다이나믹 365에서 바로 팀즈 콜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앱을 전환하지 않고 CRM 내에서 업무를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게 다이나믹 365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발표 뒤에 데모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단의 데이터와 영업기획 관리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CRM 도입을 전체적인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영업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영업 활동들을 단일 플랫폼에서 수행을 하고 또 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자산화하여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CRM을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CRM 도입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알아보겠습니다. AI를 통한 개인화와 프로세스 자동화, 그리고 예측 분석을 통해서 영업은 신규 계약의 성사율을 7%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매출 데이터, 영업 분석, 보고서, 이런 영업 관리에 사용되는 시간의 60%를 감소할 수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반복적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이게 된 것입니다. 또 신규 영업 사안의 온보딩 시간을 30시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CRM과 AI 기술이 실제로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줬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기반의 CRM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과 운영, 유지보수 3단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빠른 도입과 구축이 가능한 점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대부분의 솔루션은 SaaS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과정이 불필요하고 또 서버를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의 투자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CRM은 구독형 모델로 제공되기 때문에 고객사마다 유연한 가격 구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으로는 접근성과 확장성의 용이성입니다.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고요. 또 모듈 추가 등으로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경우 다른 영역으로도 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 자동 업데이트도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솔루션 업체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능에 대한 릴리즈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로그인을 하면 항상 최신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또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공급 업체가 인프라를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IT 담당 인력을 배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자동 백업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이터 백업과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CRM 시장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2009년에 10%에 불과했던 클라우드 기반 CRM이 2024년에는 85%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가트너의 조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금융권과 같이 특정 규제를 받거나 또 보안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온프렘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금융권의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규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의 성장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른쪽은 CRM 애플리케이션 진화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SaaS 제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파스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개발자들이 CRM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플랫폼 위에서 새로운 앱과 기능들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개발 가능해지면서 향후 CRM 시장은 더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기반 CRM 중에서도 다이나믹 365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이나믹 365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365와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웃룩과 팀즈 등 기존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을 통해서 CRM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파일럿 기능을 기반으로 애저의 데이터와 AI 기능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애저의 머신러닝과 애널리틱스 기능을 통해서 고객사에 맞는 AI 모델링과 또 내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로코드 플랫폼을 통해서 타 시스템과 프로세스 자동화, RPA, 그리고 AI 챗봇 등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 이 로코드 환경은 비개발자도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365는 글로벌 선진 사례와 고객사 특화 업무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검증된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챕터로 CRM 도입 전에 고려하셔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CRM 도입 초기부터 비즈니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또 CRM의 필요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큰 고객사일수록 부서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을 각각 구축해서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운영상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데이터 사일로가 더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전사 레벨 비즈니스 목표를 세우시고 또 CRM을 전사 관점에서 고민하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가능성 검토입니다. ERP나 마케팅 시스템, 회계 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CRM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향후 비즈니스 성장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들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이 유연한 구조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보안과 데이터 보호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준수를 할 수 있고 또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데이터 암호화와 사용자 접근 통제, 데이터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CRM은 계속해서 사용자가 접속하여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구조여야 하고 또 문제 발생 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조직이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운영 조직은 CRM 내에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있는 현업 조직 내에서 구성하셔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야만 시스템 사용률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사용자들의 변화 관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화 관리도 시스템 도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 항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관리인데요. 사용자가 CRM 솔루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시스템 안에 가이던스를 추가해서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점마다 안내를 진행해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서 어드민은 주기적으로 데이터 정확도가 낮고 또 사용 빈도가 낮은 프로세스를 찾아서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착 관리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직 내의 직원들은 새로운 시스템 사용 자체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시스템 도입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기존에 반복적으로 진행했던 업무를 CRM을 통해서 한 번으로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업보고서인데요. CRM에 입력한 데이터가 곧 내 영업보고서가 되고 또 세일즈 포캐스팅 보고자료가 되도록 CRM을 통한 미팅을 표준 프로세스로 가져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시스템 정착도가 올라가고 데이터 품질 또한 좋아지게 됩니다. 매니지먼트도 직원들에게 사용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업무 보고와 커뮤니케이션을 CRM을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CRM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고 조직 내에 변화 관리 또한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가 있으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CRM 도입에 대한 성과 측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객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객 유지와 고객 만족도, 또 신규 고객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로 고객 관계 개선도를 평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 부분입니다. 업무 자동화로 비영업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 그리고 부서 간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도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신규 매출과 더불어서 업셀과 크로스셀로 증가한 매출은 가장 확실한 CRM 성과 측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는 것 또한 좋은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자사가 보유하지 못했던 신규 데이터에 대한 확보나 또 부정확한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그리고 CRM을 활용한 데이터 활용도가 증가한 것도 CRM 도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도입 사례는 시간 관계상 로고 소개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치고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